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법인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 대보 직원들의 법인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 제기를 둘러싼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 마지막 공식 행사인 전사자 유해 합동 봉환식이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계도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돼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인정받은 연등회의 어제와 오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개막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의 청갈래의 빛 연등회 특별전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연말연시를 맞은 불교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모습을 큰 폭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들과 연례 행사인 타종 행사를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전환하는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경북 포항 지역 불교계가 팥죽을 함께 만들어 지역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 직원들이 나눔의 집 법인이사들이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나눔의 집 법인이사들이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첫 소식 전경은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법인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조계종 나눔의 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비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즉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법인 이사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법인 이사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했다면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감사를 벌인 데 이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후원금 유용과 할머니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나눔의 집 이사들의 사적인 횡령과 비리 혐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제보자들의 주장과 달리 법인 이사들의 사적인 횡령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나눔의 집 이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학대하거나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였다는 고발이 사실이 아니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 제보 직원들이 제기한 법인 이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들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나눔의 집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다만 후원금 관리 소홀 등 행정적으로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심려와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지적받은 위법 사항들을 모두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진이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으로 나눔의 집을 꾸려나갔으나 제대로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생겼는데 이에 대하여 모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나눔의 집 이사 5명에 대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인 측은 내부 제보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판단이라며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마지막 공식 행사인 전사자 유해 합동 봉환식이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봉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약 10,000여 구를 수습했는데요. 불교계는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전사자 514명이 70여 년 만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군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을 거행하고 6.25 전쟁 70주년 공식 행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를 비롯한 전후방 각지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모두 367구. 여기에 북한에서 발굴된 뒤 미국 하와이를 거쳐 지난 6월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유해 147구까지 함께 봉안됐습니다. 봉안식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의식과 헌화,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에 연 10만 명의 장병이 참여해서 이룩한 어떤 성과이고요. 지금까지 산하에 묻혀 계셨던 분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제 그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157구를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불교계는 합동 안장식마다 추모의식을 통해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희생정신을 기르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부산 범어사에서 156번째 신원 확인자 고 이형술 하사의 귀한 행사가 봉행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범어사는 피난민들에게 의지처가 되었고 특히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39분의 유해를 보재로에 안치한 이래 수영관 전몰 군경의 입회를 모시고 덕을 위로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매해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면 전국 각지 사찰에서 6.25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와 추모 법회가 열립니다. 불교계는 앞으로도 국군 전사자 한 명 한 명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축제이자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연등회의 어제와 오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개막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의 천갈래의 빛 연등회 특별전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등 행렬을 재현한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영상들이 오색찬란하게 펼쳐지고 한지에 주름을 잡아 만든 하얀 연꽃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연등회의 핵심으로 꼽히는 관불의식과 연꽃 만들기 체험 공간은 물론 북한의 연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등의 자태는 문화예술적 가치는 물론 인류 무형유산으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천갈래의 빛 연등회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100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연등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고 그 등재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가 기획되었습니다.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특별전은 연등회의 기원과 역사 문헌을 통해 나타난 국가의례, 연등회의 준비부터 설행의 과정 등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 중에 허주북은 산수유첩이라는 회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 후기 허주 이종학이라는 사람이 안동 방구정을 선유하면서 이제 마을을 바라보면서 등불이 켜진 것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작품으로 이번에 특별히 전시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로 고단한 국민들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의 연등을 환하게 밝혀주고 국난 극복의 의지를 한데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등회의 중심이 되는 연등은 기원의 마음을 담은 등불입니다. 이 마음이 이번 전시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짬짬이 다녀가셔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어제 개막돼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되며
입장은 무료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약제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이와 함께 직접 전시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전시관을 이용해 연등회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부터 각 부서별로 2개조로 나눠 이틀씩 번갈아가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와 팀별로 단체 카톡을 이용해 출퇴근 상황과 점심 업무 상황을 일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조계종은 대신 오전 9시와 10시 등으로 나눠 시행해온 시차 출퇴근제는 오는 20일까지만 진행하고 21일부터는 모든 종무원들이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팔공총림 동아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대구시청을 찾아 사찰 도시락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동아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최근 재확산으로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주 의원 스님과 주지 능종 스님 등 사중 어른 스님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관계자를 위해서 동아사에서 이번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락으로 인해서 힐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도시락 전달식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1,300개의 도시락을 준비한 동아사는 22일에는 대구 동구청과 소방서를 찾아 전달하고 23일에는 수성구청과 달성군청, 24일에는 동아사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벌써 1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는 연말연시를 맞은 불교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모습을 큰 폭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들과 연례 행사인 타종 행사를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전환하는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전통문화체험관. 영상 프로그램이 연결되자 화면에 주지 지연 스님과 어린이집 원아들의 얼굴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지연 스님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과 마주한 겁니다. 창일 친구, 안 들려요? 들리면 손 들어주세요. 한 박자 느린가 보다. 아이들과 첫 시도한 화상통화인 만큼 시작은 우왕좌왕. 어색한 시간도 잠시 금세 적응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예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 우리 친구들 보러 갈게요. 스님은 여러분들 무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곧 있을까 5살 기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지연 스님이 미리 준비한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은 담내의 노래를 들려주며 주위를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맞춰 진행해온 조계사의 새해맞이 타종식도 원격 방식으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연례 행사인 타종 행사는 취소했지만 주지 지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타종하는 모습을 미리 촬영해 사전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째 접어들면서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불교계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 불교계가 동지를 앞두고 팥죽을 함께 만들어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정해진 공간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며 팥죽을 만드는 모습에서 코로나19로 달라진 동짓날 풍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비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 새알심을 빚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13,000명분의 동지 팥죽에 들어갈 양을 만들려면 하루 종일 손을 움직여도 부족해 보입니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최소의 인원만이 참여해 팥죽을 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고 이거 동지 새알 비비면서 다 축복받고 또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포항불교 사업연합회는 매년 동지를 앞둔 주말 포항 시내에서 시민들과 함께 팥죽을 만들고 나눴습니다. 사업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과 신도들, 신행단체가 중심이 된 동지 팥죽 행사는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면 행사가 취소돼 예년의 떠들썩함은 없지만 올 한 해 고생한 시민들을 위한 온정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진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하루빨리 소멸되게끔 기원드리고 이 팥죽을 도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면은. 이틀에 걸쳐 만들어진 팥죽은 포항 지역 읍면동과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에 전달됐습니다. 한 회사에서 기부한 3,000개의 손소독제도 함께 전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정성이나마 동지 팥죽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나누고 또 힘을 또 드리고 싶고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라, 그다음에 같이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2020년 포항 불교계는 동지 팥죽 한 그릇으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포항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부산 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은 행복 나눔 자비 실천행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김철훈 영도구청장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 200장을 전달하고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전기요처럼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낸 이 마음으로 좀 어렵지만은 좀 힘들지만은 따뜻하게 겨울에 우리 영도구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의 봉사단체로 자비의 연탄 나눔과 장애인 행복쌀 나눔 등 꾸준한 자비행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부산 가야사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이 담긴 2,0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부산 진시니어 클럽이 주관하고 가야사가 후원하는 제15회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가 부산 진시니어 공동작업장 앞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버무린 김장김치가 아닌 절인 배추와 속 양념을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인 불국토와 동주의 산하기관들에 전해졌습니다. 가야사 주지 정현 스님은 코로나19로 주변의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비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경산 미타사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서 자비의 연탄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미타사 주지 성민 스님과 총무 직연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백천 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연탄 3,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미타사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아 연탄 나눔에 나서게 됐습니다. 경산 미타사는 매년 경로잔치, 후원물품 지원,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주 금담선원 미타사가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법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3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관세음보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항상 가피가 있고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시고 코로나 안 걸리고 관세음보살 점안식에 이어 문화공연이 선보여 사부대중의 힘든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 석조전 등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 휴관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됩니다.
문화재청은 당초 휴관 기간을 어제까지로 계획했지만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실내 관람시설의 휴관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체육 분야에서 쓰이는 불필요한 외국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문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전문소위원회를 꾸려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식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인 시합을 경기 또는 겨루기로, 계주는 이어달리기로, 핸들링은 손반칙으로 정비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에 서울 시내 주요 역세권 공유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거쳐 150개사를 선정해 1인 사무공간을 최대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해를 넘겨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교계는 4차 해법회 등을 중단하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역으로 우리 시대 종교의 참된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